7년 전 연재를 시작해 몇수를 파는 강타했던 소설, 엄청난 인기와 동시에 수많은 빠와 까가 존재하는 소설이기도 한데 오늘은 외전을 제외한 본편을 다시 읽고 제 리뷰를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의 리뷰 영상들과는 다르게 소설을 완결까지 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체적으로 스포일러가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영상은 객관적인 시점에서의 리뷰가 아닌 평소보다도 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전제역 독자 시점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550이라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먼저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전독씨는 유독 다른 소설 설정을 따라했니, 다른 소설이 전독씨를 따라했니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전독씨의 세계관이 어디까지가 오리지널 설정들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소설에서 따온 건지 모릅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모든 외소설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설령 읽어본 작품이라도 내용을 전부 기억하진 못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나는 것보다 안 나는 게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결국 뭐가 오리지널 스토리고 뭐가 따라 쓴 설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장 전체를 베껴 쓰는 표절만 아니라면 잘나가는 설정들을 가져다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건 여러 설정들을 가지고 작가님 본인만의 세계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독씨 세계관은 꽤나 잘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얼마나 독창적이냐는 논외로 치고 자잘한 설정들이나 떡밥들, 그리고 완결까지 이어지며 떡밥들이 회수되며 나오는 반전까지 작가님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현실 속 신화나 위인들을 소설에서 사용하고, 주인공은 회귀하지 않지만 회귀라는 설정을 배경으로만 쓰지 않고 메인 스토리 속에 녹여내는 게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개연성의 문제는 없었죠. 굳이 독창성을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잘 만든 세계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관과 설정들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죠. 스토리는 작가님께서 직접 모브와 에필로그로 나누어서 연재를 하셨으니 그걸 기점으로 순서대로 리뷰를 해보면, 먼저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부. 저는 25년도에 전독씨를 보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클리셰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독씨가 처음 유행하던 18년도는 이기적으로 독식하는 주인공물의 유행이 끝나갈 때쯤으로 슬슬 적당히 착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죠. 거기에 주인공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끌려다니기보단 혼자 상황을 주도하고 설계하는 스토리가 유행했죠. 이게 뭐 전독씨가 이런 설정들을 유행시킨 거다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넘어가고, 18년도의 인기작을 25년도에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 좋아했던 사이다 설정들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독씨의 스토리가 완벽하냐 하면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보다 보면 좀 문에 치중된 전개나 주인공 편의적인 전개가 나오고 개연성에 의문이 드는 요소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래서 전독씨 개연성이 별로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완벽하지 않다일 뿐 나름대로의 빌드업과 자잘한 떡밥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큰 떡밥은 뒤로 미루면서도 자잘한 떡밥들을 회수하며 주인공이 활약해 나가고, 적절한 위기도 연출한 뒤 그 위기를 부수며 사이다를 주는 게 25년도에 다시 봐도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왜 과거에는 이런 설정들이 유행했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1부가 지나고 2부, 3부로 넘어가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지만 저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개인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소설 개연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부보다 2부, 3부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제 개인 취향으로는 1부가 더 재미있다 느낀 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1부 마지막, 2부 마지막 에피소드는 주인공의 구원티로 끝납니다. 간단하게 주인공이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른 등장인물들을 구하고 주인공은 일행들과 전혀 다른 곳으로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존 조연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조연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기존 조연들에 비해 새로운 조연들은 서사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존 조연들은 170화 넘게 빌드업을 쌓아왔는데 새로운 조연들은 그보다 서사가 짧으니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좀 급발진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부 마지막 희생은 나름 빌드업도 좋고 떡밥이 많았던 반면 2부 마지막 희생은 급전개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도 3부에서는 금방 기존 조연들과 만나긴 했지만요. 그리고 4부까지 이어지며 1부보다는 자잘한 빌드업이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1부에서는 주인공이 소설 고인물의 지식을 통해 상황을 주도했지만 그 뒤로는 좀 끌려다니다 보니 그런 거긴 한데, 바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안 맞더군요. 뒤로 갈수록 주인공이 상황을 주도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주인공이 예측하지 못한 전개가 나오다 보니 새로운 전개에 대한 떡밥이 부족해지고 자잘한 떡밥이 부족해지니 급전개라 느껴지죠. 뭐 그래도 소설을 관통하는 메인 떡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자잘한 떡밥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그럭저럭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브와 에필로그, 여기는 다시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마지막 신 1, 2, 3의 정체나 회기자 배우성의 정체, 이런 부분을 작가가 초반부터 계획한 결말이란 걸 보여주며 여러 떡밥들을 회수하면서 좋은 반전으로 끝났죠. 마지막 에필로그가 꽤나 복잡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초반부 떡밥을 엔딩에서 잘 회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하면, 먼저 국뽕에 관해서 여러 위인들과 신화가 나오는 만큼 한국 위인 관련 설정들도 나오는데, 옛날에 볼 때는 국뽕
주인공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워낙 수많은 국뽕 소설들을 봐서 그런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특정 몇몇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나름 파워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척준경은 설정 자체가 실제 역사랑 다르다는 설정이니까 제외하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심파라 생각하는데 사실 심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같은 내용을 읽어도 누구는 감동적인 스토리라 말하고 누구는 억지 감동 심파라 말하니까요. 결국 심판이 아니냐는 개인차라는 건데 저는 소설을 보면서 종종 등장인물들 감정이 급발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저런 감정과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러면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더군요. 특히 주인공이 구원티하는 과정도 충분한 빌드업이 없는 경우에는 애매하다 느꼈고요.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독시가 재미없었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자잘한 설정들과 빌드업은 좋았고 주인공 일행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나오는 뽕맛은 분명히 좋았죠. 확실히 완벽하다고는 말 못해도 충분히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독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BL 관련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우선 댓글창은 그냥 대놓고 BL입니다. BL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베스트 댓글을 먹고 있죠. 뭐 전우회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골적으로 BL을 원합니다. 저는 전독시를 문피아에서 봤는데 남성향 사이트인 문피아가 이 정도면 여성 독자의 비중이 높은 시리즈는 볼 것도 없겠죠. 댓글창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니 넘어가고 사실 중요한 건 소설 속 내용이죠. 소설 속에 나오는 BL 요소를 살펴보면 일단 상당히 초반부터 BL 요소를 개그 요소로 사용합니다. BL 요소를 이용한 개그는 32화에서 처음 나오고 그 이후로도 종종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80에서 140화 사이인데 여기서는 10화 사이에 BL 드립이 두세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BL 개그는 주변 등장인물들이 억지로 BL이라 생각하는 착각물이지 진짜 BL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독시를 보기 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BL 드리프트를 했다는 건데 32화부터 BL이면 그건 드리프트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BL물인 거죠. 그래서 BL 개그를 제외하고 정말 BL이라 느낄 만한 요소가 있나 눈여겨봤는데 딱 한 파트, 이 파트는 좀 애매하다 느낄 수 있는 게 2부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랑 회계자가 서로 집착하는 파트가 나오죠. 그런데 그 집착이 연인끼리의 집착이냐 하면 그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다른 묘사에서도 주인공과 회계자 간의 감정에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성 간의 사랑이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다른 묘사들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요. 제가 왜 전독시를 BL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향과 BL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독시를 보다 보면 여성향 느낌 나는 묘사는 분명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여성향 느낌이 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자잘한 묘사에서 남성향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감정이나 묘사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주인공이랑 회계자가 서로 삐진다든지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쓸 수 있는 스킬이 나온다든지 남성향 소설에서는 안 나오는 묘사나 설정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여성향은 맞아도 BL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삐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술 약속 잡고 기다리는데 늦으면 이 새끼 뭐하느라 안 오지 정도로 생각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BL 드리프트라고 확정 지을 만한 요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독시는 뒤로 갈수록 역해들의 비중이 커집니다. 중반부까지는 역해들의 서사가 끊기길래 뭐야 이러다가 썸 타던 히로인들 공기화되나 하고 흠칫했는데 나중간이 오히려 회기자보다 역해 히로인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후반부 묘사를 보면 여자 조연하고 분명히 연애 요소 느낌 나는 묘사가 있죠. 그래서 외전에서 무언가 일어난 게 아닌 이상 전독시는 BL 드리프트가 아닌 여성향 느낌이 종종 난다가 맞다고 봅니다. BL 개그도 BL이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전독시는 처음부터 BL물인 거고요. 그리고 여성향 느낌도 좀 특이한 게 특정 에피소드에서는 상당히 강해지다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사라지는 경우도 많더군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향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충분히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 완결까지 떡밥 회수 잘하면서 끝났고 호불호 갈릴만한 요소들이 많지만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기는 전제역 도착 시점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소설의 분위기 밝음,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말한 게 너무 많아서 요약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